전 시간 이어서 119페이지 이제 B번부터예요. B번은 그 전 시간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그 형용사의 어순이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 큰 윤곽은 중요한데 이 세부적인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우리 핵심 인문에서는 배운 게 아니고 본 수업 시간에 배워야 되는 건데 이제 여기 잠깐 보세요. 형용사의 어순이라고 그래서 형용사가 여러 단어가 나열이 될 때는 형용사가 여러 단어가 나열이 되면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 그 형용사의 성질에 따라서 자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이제 형용사의 어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순이에요. 제일 먼저 대명 형용사라는 걸 쓰고요. 근데 이제 용어가 좀 생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형용사를 더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 뜻이나 기능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는 거라서 내용이 조금 생소할 텐데 이제 단어로 다시 정리를 해줄 테니까 요 순서대로 일단 써놓으세요. 제일 먼저 대명 형용사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수나 양, 수량 형용사를 그 다음에 쓰고요. 그 다음에 성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용어를 만들어낸 건데 성상 형용사라는 걸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성질이 다른 형용사들, 이렇게 성질 다른 형용사들이 나올 때는 그 성질에 따라서 그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이런 걸 이제 형용사의 어순이라고 하거든요. 자, 먼저 대명 형용사라는 게 뭐냐면 어나 언, 이 부정관사요. 그리고 this, that.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본 수업 가면 또 몇 번씩 반복이 될 거예요. 이 형용사의 어순 말고도 다른 데서 나오는 그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외워둬야 돼요. 어나 언, this, that. 그래서 항상 요 차례대로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요게 서로 연관되는 단어들끼리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놓은 거라서 외우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부정관사, 그 다음에 this, that, 그리고 some, any, no, every, each, another 이런 단어들을 대명 형용사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이 단어들은 나중에 어디서 또 나오냐면 이 단어들은 소유격과 나란히 쓸 수 없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법 시간에 또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명 형용사 속에 바로 소유격도 대명 형용사 속에 포함돼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단어들과 소유격은 나란히 쓸 수 없다. 이렇게 배우는 게 이중 소유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소유격과 이 단어만 나란히 못 쓰는 게 아니라 이 단어들끼리도 서로 나란히 못 써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위에 쭉 적어놓은 거랑 소유격을 다 포함해서 이 중에 딱 한 단어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면 요 단어들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온다. 이런 특징을 갖는 형용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명사까지를 이제 한 덩어리 명사라고 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대명 형용사라는 걸 쓰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수량 형용사를 써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걸 서수라고 그러는 거고 1, 2, 3, 4를 기수라고 하거든요. 이 서수와 기수를 또 나란히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어수는 이렇게 돼요. 서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기수를 뒤에 써요. 이건 이제 이 어순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명사 바로 앞에 쓸 수 있는 게 성상 형용사인데 여기가 복잡해요. 그래서 큰 윤곽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런 식의 윤곽은. 근데 이 성상 형용사 이 부분의 어순은 시험 문제에 나올 리가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시험 문제가 약간 어렵게 나오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오면 이것도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본 수업 시간에 본 교재에는 정리가 돼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최근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윤곽, 전체적인 큰 틀은 알아둬야 되고 여기까지는 여기 성상형용사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만 적어두세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그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외우는 거거든요. SS, 카, 노, 마 이렇게 해서 이제 외우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재를 보면 또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본 수업 내용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SS 카노마는 이제 다 그 첫 글자를 따놓은 거거든요. 그때 이 S 있죠. 그 앞에 S 중에 하나가 사이즈예요. 사이즈라는 게 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 큰, 작은이라는 형용사가 바로 앞쪽에 위치해야 되고 여기 C라는 게 그 칼라의 C자를 대문자로 첫 글자로 써놓은 거거든요. 요게 색깔을 뜻하는 거고요. 여기 A는 age, 그래서 나이를 뜻하는 거고 여기 N하고 O는 그 신구, new와 old의 첫 글자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오래된 이것들이 이제 바로 이 자리에 위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material, attachment 이런 건데 material이 재료예요. 자, 이런 정도만 해서 이런 류의 뜻을 가진 것들을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라고 하는데 그것의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어는 좀 생소하겠지만 바로 이런 어순에 의해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이 속에 관련되는 어순은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참고로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였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전체적인 이걸 제일 먼저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어순, 그리고 기타 형용사들을 쓰고 그 다음에 명사가 온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이제 B의 1번이에요. B의 1번을 보면 거기서 이제 to, silk 쭉 나열이 돼 있죠. 그 중에 명사가 dresses,잖아요. 그럼 이제 dresses,를 맨 마지막에 쓸 거고 dresses,를 뺀 나머지 네 단어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이게 이제 형용사의 어순이에요.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게 those예요. those가 바로 대세 복수. 그래서 those를 제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수량 형용사. 그래서 1, 2, 3, 4의 기수 2. 그러면 those 2 여기까지는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제 블루하고 실크의 어순만 따지면 되는데 실크가 바로 이거예요. 재료. 블루는 여기에 속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이에요. those 2, blue, silk, 그 다음에 dresses. 이런 어순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자, 2번 who built 다음에 또 이제 단어를 쭉 나열해놨는데 거기에 뭐 명사도 있고 재료를 나타내는 말도 나오고 색깔도 나오고 이제 등등 나오죠. 그러면 먼저 명사를 찾아요. 그게 이제 building이겠죠. building. 그럼 building을 문장 맨 끝에 쓸 거고요. building 앞에 이제 그 네 단어를 이제 배열을 할 건데 이런 게 형용사의 어순. 그 중에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게 정관사예요. 더.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이제 부정관사가 여기에 오니까 정관사도 같은 위치겠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더를 쓰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세 단어 stone, white, big 이렇게 되어 있는데 stone이 건물을 만든 재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번의 그 옷의 재료로 silk였던 것처럼 그러면 stone을 명사 바로 앞에 쓴다. 바로 여기 material이라고 그래서 stone을 명사 building 바로 앞에 이 자리에 재료 자리에 쓰면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두 단어 white하고 big이 나오죠. big이 사이즈에 속하니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white. 자, 그래서 정답이에요. The big white stone buildings. 그 큰 하얀 돌로 만든 건물. 그 건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 3번은 잠깐 놔두고요. 그 다음에 4번. 맨 처음에 대어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 대어가 또 유도부사. 그럼 무조건 일형식이잖아요. 그럼 이제 주어가 와야 되는데 주어가 되려면 일단 명사해야 되니까 거기 나열되는 단어 중에 명사를 찾으면 끝에서 두 번째 달스라는 단어 있죠. 요게 인형이란 뜻의 명사. 그러면 달스를 제일 마지막에 쓸 거고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차례대로 써야 되는데 제일 먼저 여기요. 대명형용사. 소유격이 바로 대명형용사의 하나에 속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먼저 써야 될 건 her. 그 다음 옆에 보면 several이란 단어가 있는데 그게 여럿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건 일종의 수량의 양의 수나 양에 해당되는 거죠. 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several. 그걸 her 바로 뒤에 이어서 써요. 그러면
그녀의 몇 개의 인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세 단어는 자리가 잡혔고 나머지 old, close, 그 다음에 large 요 세 형용사를 어떻게 쓸 거냐 이게 이제 성상 형용사거든요. old가 여기에 속하는 new에 여기 old 있죠. new old 그러면 old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close는 또 천이라는 재료니까 명사 바로 앞에 쓰면 되고 그 다음에 large는 여기 사이즈에 속하는 거죠. 크기. 자 그래서 정답이에요. 맨 처음에 소유격 her를 쓰고 그 다음에 수를 뜻하는 several 그 다음에 크기를 뜻하는 large 그리고 old, close 하고 명사 dolls.라고 쓰면 돼요. 자 이런 어순이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고 너무 세부적으로 성상형용사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그래서 1, 2, 4번은 됐고 이제 3번을 보세요. I'm very thirsty. thirsty가 목마른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매우 목이 마르다. give me, 나에게 마실 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어순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something이라는 게 이제 대명사거든요. 요 something이라는 게 지금 그 뒷문장 전체 문장의 직접 목적어예요. 그러면 to drink하고 old를 어떤 어순으로 쓰냐 이건데 이제 이런 어순으로 쓰면 돼요. 자, 이걸 하나 적어 놓으세요. 원래 명사를 수식을 할 때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려면 위치가 두 군데예요. 앞에서 수식을 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수식을 하거나. 그런데 지금 성질 다른 형용사들 같은 경우는 여러 단어가 나와도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앞에서 수식하면 되는데 원칙은 이거예요. 한 단어짜리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앞에서 수식을 하고 다시 말해서 짧을 때는 앞에서 수식하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길어지면 뒤에서 수식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요게 형용사 수식하는 원칙이에요. 다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원칙은 짧으면 앞에서 길어지면 뒤에서 수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외가 한 단어짜리 원래는 한 단어짜리 형용사는 명사를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할 수가 없어요. 짧으면 무조건 앞에서 수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예외가 바로 이거예요. 예외 sing이나 body로 끝나는 대명사들은 한 단어짜리 형용사라도 반드시 뒤에서 수식한다. 요게 예외예요. 그러면 마실 것 하면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돼야 되고요. 또 차가운 것 하려면 something cold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마시다 하고 차가운 하고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면 마시기에 차가운 것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something을 이렇게 썼으면 cold를 바로 뒤에 붙여요. 그래서 차가운 것 이렇게 수식하게. 근데 이제 어떤 차가운이냐면 마시기에 차가운 것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to drink를 그 뒤에 이어서 써서 to drink는 cold를 수식, 마시기에 차가운, 그리고 cold는 something 수식. 이런 어순으로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3번 정답은 something cold to drink 이렇게 써서 마시기에 차가운 것 좀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어순으로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 형용사의 어순의 큰 윤곽은 여러분들이 잡아서 공부를 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원칙, 이 원칙 간단하게 기억해두고 예외적으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sing으로 끝나는 형용사는 한 단어짜리 s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한 단어짜리 형용사도 뒤에서 수식해야지 앞에서 수식을 하면 틀린다. 이걸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본 수업 내용에서 나왔던 내용을 지금 먼저 한번 풀어본 거고, 그래서 B번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C번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많이 중복되거든요. 38페이지와 중복이 많이 되니까 중복되는 부분을 일부 빼고, 자, 이제 1번 보세요. C의 1번. 거기 마지막에 to하고 either 두 개 중에 이제 구분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간단한 단어 설명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안 배운 상태에서 풀 때는 못 푸는 거지만 이론을 알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얼마나 익숙해지냐 이거에 따라서 쉽게 풀 수도 있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이론을 간단하게 적어 놓으세요. to와 either는 둘 다 부사할 때 또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한. 그런데 앞에 있는 to는 긍정문에서 쓰는 거고 뒤에 있는 either는 부정문에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은 I don't like 할 때 don't라는 not이 들어있죠. 그래서 부정문이니까 답은 either. 그래서 1번 해석이요. 나는 또한 고기도 좋아하지 않는다. 한 번만 다시. 긍정문에서는 to, 부정문에서는 either. 이렇게 암기해두면 돼요. 자,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을 보면 The ground was frozen 이렇게 돼 있는데 hard냐 hardly냐인데 이거는 이제 앞쪽에 이론 정리할 때 다 정리해줬어요. hardly는 뜻이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란 뜻의 부정의 뜻이라는 거. 그리고 빈도부사라는 거. 그것만 알아도 hardly는 위치 자체가 안 되죠. 답은 앞에 거. hard가 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hard는 의미가 단단하게 란 뜻이에요. 자, 전체 해석이요. 답은 hard가 답이 되고 땅이 단단하게 얼어붙었다. 그 frozen이라는 단어는 freeze의 과거분사예요. 요 단어. 얼다 라는 뜻의 freez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를 지금 수동태로 해서 was frozen이라고 써진 거야. 자, 그래서 그 땅은 단단하게 얼어붙었다 해서 hardly는 의미도 성립이 안 되고 위치도 틀렸고 그래서 앞에 있는 hard가 정답이고 다음에 6번 그 양쪽에 알맞은 걸 찾으라고 그랬는데 가운데 등위 접속사 but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앞에 low라는 형용사가 답이면 뒤에도 clear라는 형용사가 답일 거고 앞에 lowly라는 부사가 답이라면 뒤쪽에 clear이라는 또 부사가 답일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양쪽 다 고를 필요 없이 어느 한쪽이 형용사면 뒤도 형용사, 부사면 뒤도 부사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앞에 거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 low라는 단어는 뜻이 낮은이라는 뜻이에요. 낮은 소리의, 저음의 이런 뜻도 있고 clear는 명백한, 분명한 이런 뜻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자리에 형용사가 나오면 주어 he를 설명을 해야 되고 부사가 나오면 speak라는 동사를 수식해야 된다. 그 원칙은 앞에서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칙을 따서 낮은 소리의, 분명한 요게 사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형용사가 와서 주격보호가 되려면 주어를 설명해야 되는데 낮은 소리의, 분명한 이건 사람을 직접 수식할 수가 없고 내용상 이렇게 그는 저음이지만 분명하게 말을 했다. 동사 speak를 수식해야 내용이 맞아요. 그래서 양쪽 다 부사 lowly, clearly가 각각 정답이에요. 자, 다음에 7번. 이거는 이제 맨 앞에서부터 얘기했는데 go라는 단어랑 home이 같이 쓰이면 go home 바로 써야 돼요. 왜냐면 이때 home은 부사예요. 그래서 앞에 전사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한 표현이니까 내용 이해보다는 그냥 암기하는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그냥 집에 가다는 영어로 go home 이렇게 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때 home은 부사라는 점 다시 확인해 두고 그 다음에 9번. 9번도 이제 본 수업에 가서 나중에 화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맨 마지막에 ago하고 before는 뜻은 똑같아요. 전에란 뜻으로. 전에란 뜻의 부사인데 ago는 특징이 현재 완료랑은 못 쓰고 주로 과거 시제랑 써요. 그리고 before라는 단어의 특징은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와 주로 쓰이고 그래서 9번 문장도 분석을 하면 he said 다음에 접속사 대시 생략됐어요. 그래서 he부터 문장 끝까지가 그 대시 이끄는 절인데 say의 목적어예요. 그런데 거기 he 다음에 시제를 보니까 had arrived 이런 게 이제 과거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쓰려면 before 과거 완료랑 쓰는 before를 써야지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9번 답은 before인데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화법을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옆에다가 화법이라고 적어 놓고 본수업에서 이제 화법 공부하고 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고 다음에 10번 베리하고 머치를 구분을 하라는 건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better라는 비교급이 나오죠. 비교급을 수식 강조할 수 있는 건 much예요. 그리고 이때 much는 훨씬이란 뜻이고 이렇게 그냥 하나씩 암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단어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답은 much고 이때 much는 훨씬이란 뜻이에요. 자, 다음에 12번
Has he come back? 그가 돌아왔습니까? 이게 이제 현재 완료 시제거든요. 그런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아직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옆에 쭉 나왔는데 이미, 벌써, 아직 이런 뜻을 갖는 단어들은 주로 already와 yet이에요. 그럼 일단은 still은 안 돼요. 그러면 already와 yet인데 이건 some하고 any하고 용법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already에다 적어 놓으세요. already는 긍정문에서 주로 쓰고요. 마지막에 yet은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주로 써요. 근데 여기는 그 답에 not이 들어있죠? 그러면 이게 부정문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yet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의 쓰임과 관련되는 거니까 그 쓰임을 안 배운 상태에서는 당연히 맞출 수가 없지만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배워놓고 여러분들이 기억만 해놓으면 문제는 아주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고. 자, 이제는 120페이지요. 120페이지 D번은 그 우리 앞쪽에서 39페이지하고 중복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9페이지에 대한 복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1, 2, 4, 5번 요 네 문제는 앞에서 풀었고요. 이제 나머지 문제 또 확인해 봐요. 자, 3번 I examined the papers. paper는 원래 종이라는 뜻인데 s를 붙이면 뜻이 변해요. 그래서 뜻이 서류 내지는 신문 이렇게 되거든요. 나는 그 서류들을 조사했다. 검사했다 이건데 주의 깊게 검사했다죠. carefully를 그 자리에다 그냥 써놓으면 돼요. 그래서 I examined the papers carefully. 또는 carefully를 앞쪽에 examined 앞에다가 써도 상관이 없고 여기서 carefully는 특별하게 그 위치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빈도부사처럼 어떤 자리에 꼭 써야 된다 이게 아니라 문장 맨 끝에 써서 examined를 수식을 해도 되고 주어랑 동사 사이에 써서 examined를 앞에서 수식해도 되고. 자, 그래서 carefully의 위치는 두 군데예요. 문장 맨 끝도 되고 아니면 동사 앞자리에 써도 되고. 다음에 6번 보세요. 6번에 worse라는 단어.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이 부분은 잠깐 놔두고 칠판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거기서부터 하기로 하고. 7번은 방금 풀었던 문제거든요. 이제 hat이 없다고 하고요. to drink가 something을 수식해요. 그래서 저에게 마실 것 좀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런데 hat이라는 따뜻한 것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따뜻한 마실 것 이것보다는 마시기에 따뜻한 것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 시간에 어순했던 것처럼 something cold to drink 그것처럼 something hot to drink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좀 전에 어순할 때 우리 something cold to drink 이랬던 것처럼 something hot to drink 이렇게 나가면 마시기에 따뜻한 어떤 것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식하는 것끼리 바로 이렇게 옆자리에 위치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해석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어순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hat의 위치는 something 바로 뒤에 위치시키면 되고. 자, 8번 next는 다음의란 뜻인데 다음의가 수식할 수 있는 건 Friday 밖에 없어요. 그래서 Friday 바로 앞에다 써야 돼요. 여기 next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next Friday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그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돌아올 것이다 할 때 she will come back on next Friday. 자, 그 다음에 9번 이제 full의 위치인데 이 부분하고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뭐 9번은 상대적으로 좀 쉽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6번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보세요. 저 6번하고 이제 나머지 문제 설명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6번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6번은 이걸 따로 적어 놓으세요. 비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worse 그리고 뒤에 ing 이런 표현으로 그냥 관용적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수거처럼 외워둬야 돼요. be worse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거기 문장을 보면 place라는 명사 바로 뒤에 visiting이라는 ing가 나오죠. 그러면 ing 앞자리가 worse 자리겠구나 이렇게 바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worse의 위치는 place와 visiting 사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위치는 확인을 했는데 이제 6번 문장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월스의 자리는 지금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비지팅이라는 ing가 있기 때문에 월스를 앞에다가 쓴다 라는 정도로 짐작은 될 수 있는데 좀 전에 외우라고 적어놨던 거하고는 뭔가 조금 안 맞잖아요. 앞에 비동사가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외운 것들에 딱딱 들어맞아야 우리가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뭔가에 의해서 약간 변형이 되면 우리가 잘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칠판에 적어준 거예요. 여기 월스 이하가 앞에 있는 place를 수식해요.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그곳은 한 번 정도는 방문할 가치가 있는 장소이다. 이렇게. 그곳은 한 번 정도는 방문할 가치가 있는 장소다. 해석은 이렇게 됐죠? 바로 요 사이에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이게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략됐다는 걸 알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선행사 수식한다 라는 거는 이제 계속 우리 배웠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비동사가. 그리고 아까 이렇게 적어줬고 그러니까 결론은 원칙은 이거였던 거예요. be worse ing. 정확하게 이게 적용이 됐었던 건데 이게 생략돼 버리니까 우리 눈에는 약간 좀 낯설어 보이는 것 뿐이에요. 자, 이게 생략됐다는 거 알면 금방 이해되죠. 그럼 이제 해석 다시. 그곳은 한 번 정도는 방문할 가치가 있는 장소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월스의 위치 알았으면 이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full의 위치인데 또 문장을 보세요. 문장을 쭉 보면 She brought us a basket. basket이라는 거는 이제 바구니란 뜻이고요. 뒤를 보니까 of flowers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이제 수거하고 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수거가 이거예요. be full of. 이게 뭐뭐로 가득 차다. 지금 집어넣으라는 형용사가 full이에요. 집어넣으라는 단어가 full인데 full은 형용사거든요. 그런데 full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런 수거들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이제 안 외운 분들은 이제 지금 요 기회에 암기를 하면 되는 거고 be full of가 뭐뭐로 가득 차다. 그러면 여기서도 힌트가 나오잖아요. 여기 of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다 한번 써놓고 그리고 이제 해석 맞춰가지고 말 되면 정답인 거니까 그러니까 of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요 자리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봐요. 여기도 앞에 비동사가 없기 때문에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해석을 해보면 full of flowers 꽃으로 가득 찬 바구니. 그녀는 우리에게 꽃으로 가득 찬 바구니를 가져왔다. brought bring의 과거예요. bring은 가지고 오다라는 뜻으로 우리애가 가져왔다 꽃바구니를. 근데 꽃으로 가득 찬 바구니. 그러면 이제 내용 성립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답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넣어서 다시 쓸 테니까 보세요. basket 뒤에 full을 쓰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원래 있던 of flowers 이렇게 이제 써놓으면 여기도 바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해야지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 바로 요 사이에 좀 전에 그 6번 문장과 똑같아요. 그래서 6번과 지금 9번을 같이 나란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basket과 full 사이에 역시 요게 생략된 거예요. which was. 이것도 바로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which 이하가 basket을 수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be full of라는 수거 그대로 드러나고 be full of 이렇게 연결되는 수거였는데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이 돼버리니까 바로 full 이하가 직접 이렇게 수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계대명사의 생략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문장을 이해를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독해를 하는 거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독해를 하는 경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법 문제 하나하나 풀어내는 이유는 문법 문제도 맞추는 게 목적이지만 또 하나는 독해를 정확하게 위해서 하는 거다. 요것도 이제 명심을 꼭 하세요. 자, 그 다음에 121페이지. 121페이지부터는
그 우리 본 수업에 또 앞쪽에 그 핵심 이론 정리, 품사 이론 정리할 때 비교 구문이랑 관련되는 거예요. 비교 구문. 그 중에 먼저 2번 문제인데 여긴 또 41페이지랑 중복이 많이 돼요. 그래서 41페이지에 중복되는 1번부터 4번까지는 빼고 이제 5번부터 이제 10번까지 할 테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자, 5번. 마이크는 탑만큼 힘이 세지는 않다. 탑만큼. 만큼에다 밑줄 쳐봐요. 그 다음에 힘센이란 단어는 뜻이 뭔가 또 생각해보고, 거기 만큼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겠지. as 원급 비교겠죠. 그리고 이제 as 원급 비교인데 앞쪽에 부정어가 나오면 as를 그냥 써도 되지만 앞쪽에 부정어가 나오면 as를 so로 바꿔 쓰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틀이겠구나 라고 이제 알았으면 거기 힘센 이건 strong이죠. as 사이에는 형용사의 원급이 들어가야 돼요. 형용사의 원형.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앞쪽에 not을 빼면 괄호가 3칸이니까 not을 빼고 나면 이게 답이에요. as strong as 또는 so strong as. 마이크는 탑만큼 힘이 세지는 않다. 다음 6번. 제이는 그녀의 여동생만큼 키가 크다. 거기도 만큼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비교되는 건 제인 그리고 그녀의 여동생. 여동생이 younger sister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큼 키가 크다 했죠. 그러면 키가 큰이라는 형용사인데 그걸 원급 비교로 쓰면 되는 거니까 6번 정답이에요. as tall as. 7번. 이 인형은 밑에 보니까 this doll이라고 돼 있고 저 인형인데 맨 끝에 보니까 that one이라고 돼 있죠. 그 doll이라는 인형이라는 명사가 반복됐기 때문에 대명사 one을 써놓은 거예요. 거기 that one 할 때 one에다가 밑줄을 치고 이 one도 대명사로 쓰일 때가 아주 많거든요. 이런 것도 본 수업에서 배워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 one은 인형 앞에 한번 나온 명사가 또 나오니까 doll 대신에 one이라고 쓴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우리말을 다시 보면 저 인형보다 훨씬 더 이렇게 나갔죠. 더 예쁜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교급이고 우리 방금 전에 풀었는데 훨씬이라는 게 밑에 있는 much예요. much는 비교급 강조. 그럼 much 뒤에 비교급이 오면 되고 그 다음에 비교급이 나오면 뒤에는 than이 와야죠. 요때 than은 뭐뭐보다라는 뜻으로. 그러면 예쁜이 pretty예요. pretty인데 이 단어를 비교급을 써야죠. 짧은 단어는 비교급을 만들 때 ER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음절 단어인데 Y로 끝나는 이음절 단어도 비교급 만들 때 ER 붙이거든요. 그때 자음 다음에 Y를 I로 고쳐요. 그리고 나서 ER을 붙여요. 이게 바로 pretty의 비교급이에요. 더 예쁜. 그리고 이제 뒤에는 than. 이런 거 꼭 명심하세요. than이 나오면 이 than이라는 건 뭐뭐보다라는 뜻에 than이 나오면 앞에 비교급이 오고 또 비교급이 오면 뒤에는 than이 온다. 이렇게. 답은 prettier than. 8번. 나는 영어가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는 밑에 있죠. I think. 그리고 이제 영어는 가장 어려운 과목이다. 이러면 되죠. 그러면 과목에 해당되는 단어가 문장 맨 끝에 있는 subject겠죠. 그러면 어려운은 difficult예요. 근데 어려운 앞에 가장 밑줄 쳐봐요. 이런 게 바로 최상급이요. 그러면 difficult의 최상급이 뭐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긴 단어는 단어 끝에 est 붙여서 최상급 만드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most를 붙이는 거예요. 긴 단어를 비교급 최상급 만들 때 비교급으로 만들려면 more를 써서 더 어려운, 최상급을 만들려면 most를 써서 가장 어려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빈칸의 개수가 안 맞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도 답이 되고 가장 어려운 the most difficult 이렇게 해도 되고 칸을 맞추자면 어려운이라는 단어가 hard라는 또 형용사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이름절이거든요. 그럼 여기다 est를 붙여요. 그러니까 긴 단어는 앞에다 most를 붙이고 짧은 단어는 단어 끝에 est를 붙이면 최상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최상급이니까 그 앞에 더를 붙이면 the hardest. 그래서 빈칸을 정확하게 맞추자면 the hardest subject라고 하면 돼요. 다음에 9번은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인데 우리말을 보세요. 산의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뒤를 보니까 더 세게 분다. 이렇게 나왔죠? 자, 9번은 요걸 하나를 정리를 해 놓으세요. 요 표현을 하나를 정리를 해놔요. 이제 우리 기초 시간에는 이게 배우는 게 아니고 본 수업에서 배우는 건데 이렇게 써요. 맨 앞에 문장 시작이 더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비교급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 또 더 플러스 비교급.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문장 맨 처음 시작에 더 플러스 비교급이 나오면 반드시 뒤에도 더 플러스 비교급이 온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를 해석을 하면 A라고 해요. 또 이 부분으로 해석을 했을 때 B였다고 해요. 문장의 뜻이. 그래서 따로따로 해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합쳐요. A 하면 할수록 점점 더 B하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다 본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건데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돼요. 뒤를 봤더니 컴마 뒤에 더 하더 밑줄 쳐봐요. 요게 바로 이제 세게란 뜻이겠죠. 더 세게 바람이 분다. 그러면 앞쪽에는 더 높이라는 말을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높이가 하이니까 앞에 더 하이요. 하이라는 부사에 이하를 붙여서 이걸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뒤는 더 세게, 더 하더 이렇게 나가면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빈칸 2개 답이 더 하이어가 답이에요. 자, 근데 9번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본 수업 시간에도 요 9번은 별표를 또 치세요. 다음에 10번.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이 뭐냐면 밑에 있는 비지스트. BG가 바쁜인데 그것의 최상급이에요. biggest cities. 도시들 중에 하나다. 여기는 이제 빈칸의 개수가 잘못됐어요. 지금 한 줄처럼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빈칸이 2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잘못됐으니까 빈칸이 2개거든요. 우리말에 그 마지막 뭐뭐들 중 하나 밑줄 치고 별표를 쳐놔요.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이게 답이에요. 빈칸이 2개라고 그랬어요. one of가 정답이에요. one of.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답 처리는 one of라고 해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은 뭘 외우냐면 one of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는 복수명사가 온다. 이걸 명심을 하고요. 여기 복수명사는 전사 of의 목적어예요. 그래서 of에서부터 요 복수명사까지가 앞에 있는 one 수식. 해서 뜻이 이렇게 돼요. 뭐뭐들 중의 하나. 자, 그래서 one of가 답이 되고 복수명사라는 건 cities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122페이지. 여기도 이제 40페이지하고 중복이 됐던 건데 여기도 이제 반 이상은 다 중복된 거거든요. 이제 지금은 해석하는 거예요. 2번을 보세요. He earns twice as much as. 거기 as much as 밑줄 쳐요. 그럼 이게 바로 이제 원급 비교란 말이에요. 앞쪽에 twice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2배란 뜻이에요. 2배. 그래서 F의 2번 해석은 그는 나보다 2배를 많이 번다. 당연히 돈을 2배나 더 많이 번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표현을 배수 표현이라고 그래요. twice as much as. 자, 다음 5번. 이게 이제 방금 배운 밑줄 쳐봐요. 더 higher. 문장 시작에 더 플러스 비교급이 돼 있죠. 뒤로 갔더니 더 colder. 더 플러스 비교급 나왔죠. 그러면 따로따로 해석을 하라고요. 먼저 앞쪽을 먼저 해석을 하면 high we go up. 이걸로 내용을 만들면 되죠. 우리가 높이 올라간다. 뒤로 가면 cold it gets. 추워진다. 이 말일 거 아니에요. 그 두 말을 합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추워진다. 이런 식으로. 자, 5번 정답.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날씨는 점점 추워진다. 자, 6번. 2번하고 똑같아요. 뒤쪽에 as big as 밑줄 쳐요. 이게 이제 원급 비교죠. 근데 앞에 4times라고 배수가 여기 나왔죠.
자, 해석이요. 뉴욕은 서울보다 4배 크다. 이렇게. 자, 7번. In summer, the days get longer and longer. 거기 longer and longer 밑줄 치고요. 자, 이것도 그냥 별도의 이런 표현이에요. 비교급이 나오고 바로 뒤에 and가 나오고 바로 또 같은 단어 비교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A라는 비교급이 나왔는데 and가 나오고 A라는 비교급이 이렇게 또 나오면 그러면 그냥 이 뜻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뭐뭐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이형식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get에는 의미 둘 필요 없고 long만 주격보어, long이 주격보어니까 주격보어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day는 날이 아니라 낮이라고 그래야지. 밤과 낮 할 때 낮. 자, 7번 해석이요. 여름에는 낮이 점점 길어진다. 그랬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돼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이제 어느 시점이 돼서 점점 낮이 짧아지고 이제 밤이 길어지잖아요.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낮이 점점 길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급 표현의 일부를 했어요. 지금 그 품사랑 관련된 종합 문제는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끝까지 다 마무리 시켰고 앞부분하고 반복되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이제 같이 복습들 하고 약간 어려운 부분들은 본 수업하고 꼭 연결을 시켜야 돼요. 본 수업하고 지금 중간 단계로 연결시켜가는 과정이니까 좀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순서를 바꿔서 했으니까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86페이지 동사 기초 종합 문제 거기를 이제 풀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먼저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정답 맞춰보고 그리고 수업 듣고 이런 과정은 또 똑같이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